지금 경제는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제가 평소도 기다렸지만 오늘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재용 회장 무죄. 네, 와, 1심에선 19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하더니 2심에서 23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하더니 대법원의 이 오석준 대법관님께서 네, 다 털어주셨어요. 네, 아주 화끈하게 털어주셨더라고요. 제가 뭐 법을 몰라서 뭐 그 이제 혼자 막 열을 내고 있다가 뭐 이렇게 좀 자료도 찾아보다가 예, 그래서 최이배 의원님 만나면은 조목조목 좀 물어봐야 되겠다. 네, 근데 마침 경제개혁 연대라는 데서 논평이 나왔습니다. 예, 논평이 꽤 길게 나왔어요. 한 네, 번호 네, 6번까지.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무죄로 털어줄 수 있느냐라는 뭐 취지였고 네. 일단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재판을 생각하면 삼성 이재용 회장이 예전에 감옥 갔다 왔는데 이런 맞아요.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재판과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무죄 판결이 나온 재판은 이제 다른 재판인데요. 별개의 재판.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혔던 이유는 네. 국정농단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최순실, 최서원, 그다음에 이제 말사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그 국정농단에 이재용 회장과 또 많은 기업인들이 이제 기업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재벌 총수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뇌물을 주거나 네, 뭐 이제 이런 로비를 한 것들이 드러났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제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사준 사건, 그렇죠. 기억하시겠죠? 네. 이제 그런 뇌물을 줘서 아무튼 이재용 회장이 얻었던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번 재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앞선 재판은 뇌물을 주고 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네.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이고요. 네. 이번 사건은 그럼 왜 그렇게 뇌물을 줬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보니 이재용 회장이 자신에게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려고 네. 또 다른 이제 그 정부에다가 이제 로비를 한 거죠. 그 중요한 게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입니다. 네. 이게 2015년 7월 17일 날 네. 합병을 했는데요. 네. 그 주총하고 딱 진짜 10년 만인 2027년 7월 17일 날 이제 그러네요. 대법원 판결이 난 거죠. 무죄로.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아시는 삼성 레미안 같은 아파트도 짓고 뭐 네. 이제 삼성의 많은 수출입하는 관련된 그 상사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는 이건희 전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 전에 지분 구조를 보면 가족들이 지분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19%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 삼성생명을 지배하게 되고 삼성생명이 또 삼성전자 지분을 전자. 이제 8% 가지고 있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가장 소유 구조 안에서 꼭대기에 있는 회사였는데 이거를 가족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를 갖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만든 거죠. 그 방법이 예전에 이제 삼성 에버랜드라고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삼성 에버랜드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에 부회장이 갖게 만들려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전환사채를 주주들에게 발행했는데 주주들이 나 이거 안 가질게요. 그러면서 그거를 다 이재용 부회장한테 줘요. 다 몰아줬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전환사채를 가지고 와서 돈을 조금 보태가지고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에버랜드를 지배하고 있는데 또 제일모직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제일모직은 삼성그룹에서 이제 의류 만드는 그렇죠. 회사이고 화학 관련된 회사인데 이제 화학 분야는 떼내서 의류 분야를 떼내서 이제 딸인 이서연 씨에게 맡기고 이제 화학 분야만 가지고 에버랜드랑 합병을 시켜서 네.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이제 바꿉니다.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삼성물산의 주식을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시켜가지고 네. 이제 삼성생명을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이재용 회장이 지배하게 되고 네. 그 삼성물산이 생명전자로 이어지는 그렇죠. 지배 구조를 만들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핵심은 또 전자. 예.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은 합병을 뭐 회사의 어떤 사업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왜 그런 문제가 됐느냐? 네. 이제 이때 문제가 된 이유가
합병을 하게 되면 그 합병을 한 회사의 주주들이 이제 섞이는데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의 주주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회사의 가치가 높고 그렇죠. 그 지분 가치가 높으니까 그 합병을 할 때 합병 비율이 유리하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물산은 네. 지배주주 이재용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막 떨어뜨려요. 그래서 가치가 낮은 회사로 만들고 네. 이 제일모직은 막 주식 가치를 높여가지고 네. 여기는 가치가 높은 회사로 만들어서 합치면은 결국 이재용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네. 그 상황을 만들려고 이제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그 분식회계가 넘어가기 전에 네, 이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자본시장법 위반 공수사실에는 합병 시점도 언급했는데 네, 이때 시점을 보니까 하필이면 제일모직이 한참 이제 잘 나갈 때 음. 그리고 삼성물산은 희한하게 뭐 장사도 잘 안 하고 있을 때 네, 네. 왜 이때를 하필이면 골랐느냐.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1대 0.3은 그 비율로 만들기 만들려고 위해서. 네. 삼성물산은 좀 놀게 하고 제일모직은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시점부터 못 박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약간 삼성물산이 이제 건설회사니까 이제 많은 뭐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은 큰 뭐 이제 정부에서 나온 무슨 도로를 건설하거나 이런 네. 도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주한다거나. 수주를 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주가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그러니까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를 늦게 하는 거죠. 공사하긴 할 건데 그거를 미리 알려주지 않고 늦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 관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어떻게 보면은 수주가 돼서 막 실적이 오를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시장에 알리지 않아서 주가를 이제 억눌러 놓고 네,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물산은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은 이제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분식회계 사건을 하나 만드는 건데요. 네, 그렇게 넘어가는 거군요. 네. 그래서 분식회계는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바이오로직스. 그때 당시에 그 제일모직, 그러니까 삼성 에버랜드 당시에 삼성이 바이오에 투자한다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만듭니다. 네. 지금은 이제 상장된 회사고 뭐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분야에서 뭐 거의 1, 2등을 다투는 회사지만 그때 당시는 비상장 회사고 처음 시작할 때 이 회사의 출자를 에버랜드가 대부분 하게 만듭니다. 네. 비상장 회사인 에버랜드, 그 비상장 회사인 최대 주주는 이재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재용, 에버랜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그 뒤로 또 자회사인 삼성 에피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에피스. 네. 네. 이 에피스 회사라는 에피스. 네. 에피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피스는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와 이제 같이 출자해서 만들었고 네. 이 회사의 지배권이 둘이 반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쉽게 이제 삼바라고 할게요. 네. 삼바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제 종속 회사로 보게 되고 종속 회사로 보게 되면 그 주식 가치를 취득가액으로 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출자한 가액. 그러니까 에피스가 막 성장 가능성이 높고 이익이 나도 그것에 대한 것을 재무제표에 반영을 이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그냥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삼성 삼바 입장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재무제표에. 그래서 삼바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탄하게 가고 네. 있었는데 네. 이제 삼성 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려니까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의 가치도 올려야 되고 같이 올려야 되죠. 예, 그런데 삼바가 가치를 올리려고 하니까 이 에피스가 이게 가치가 좀 나온단 말이에요 이익이. 그러면은 얘를 지금까지 취득원가를 했던 것을 이제 바꾸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분법 회사인 관계회사로 바꾸겠다라고 네. 하면서 회계 처리를 바꾸고 그 회계 처리 바꾼 것 때문에 무려 4조 5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갑자기 가치가 확 올라갔네요. 예. 그러니까 5천억짜리 회사가 4조 8천억이 되면서 9배?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지분법 평가 이익으로 전환되는 뭐 이제 좀 어려운데 종속 회사 평가 이익이 이제 투자 이익이 그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갑자기 4조가 넘는 돈이 들어오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장부 가치가 확 올라가고 제일모직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다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물산은 주가를 누르고 삼성 제일모직은 이 삼바를 이용해서 주가를 확 올리는 가치를 올리는. 그래서
이 합병 비율을 굉장히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라는 네. 게 이제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본질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취득원가 한 5천억 뭐 이렇게 쓰다가 예, 4조 5천억이면 9배 확 올렸잖아요. 말 네. 그대로 분식회계인데 음. 이분들은 이거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참 회계가 좀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제적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을 반영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SP가 왜 바뀌었냐 갑자기 네. 이 에피스를 가치가 왜 갑자기 어, 바뀌었냐? 그러니까 회사는 그대로 있는데 네. 평가 방법만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평가 방법을 바꾸게 된 계기가 이 바이오젠이 지분이 반반이었는데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콜옵션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지배력이 떨어지고 그 지배력이 떨어지면 그 콜옵션 행사하고 네네. 지배력이 올라가면 삼성의 지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이제 약간 등급이 낮춰진다라고 이제 네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까 전에 이제 손익 계산서에다가 그 평가 이익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수사를 한 결과 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회사의 평가 이익을 손익 계산서에 넣을 수 있느냐? 이걸 넣으려면 이 회사를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관계회사로 평가하려면은 지분법으로 하려면 지분율이 좀 변동돼야 되는데 이 지분율이 변동되려면은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을 행사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달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거꾸로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렇군요. 이제 논리를 껴 맞춰간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난 다 거예요. 드러났군요. 나중에. 그래서 이걸 이제 분식회계라고 이제 결론을 짓고 네.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최종적인 판결은 분식회계 아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게 걔네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어. 그래, 나름의 그치. 논리가 있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논리가 굉장히 불순하고 의도적이고 부당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그러함에도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사안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거죠. 이게 100% 확신을 못 한다면 이거는 무죄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무튼 분식회계가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그래서 이 합병이 이제 부당하다라고 계속 이제 검찰도 주장하고 네. 뭐 시민사회에서 일반 국민들도 이건 다 이재용 회장이 자기 경영권 승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사업상 필요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겠냐. 네. 그러면 부당한 합병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 이분 이 오석준 대법관 혹시 그 800원 대법관 그분 아닙니까? 네, 버스기사 800원. 예. 800원과 4조 5천억 원. 네. 참 예. 제너러스하네요, 이분 참. 이게 이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불패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형사잖아요. 네. 그런데 또 민사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당시 삼성물산 주주들은 나 뭐야? 왜 갑자기 나 0.35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들은 굉장히 불리한 합병을 하게 된 거고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침해받은 거예요. 네. 그 중에 어떤 주주가 있냐면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국민연금이 이런 합병에 찬성을 하게 된 것이 정말 올바른 판단이었냐라고 또 수사를 해본 결과 네. 이제 아까 전에 국정농단 사건과 이어집니다. 그렇죠. 이재용 삼성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아무튼 앞으로 좀 잘 부탁한다. 네. 뭘 잘 부탁한지는 모르지만 잘 부탁한다고 아무튼 잘 하고, 부탁한다. 그리고 최서원 씨 딸한테 뭐 말도 사주고, 뭐 독일에 가는 뭐 비용도 대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용표 전 장관에게도 또 청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 이런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또 결정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한테도 또 로비를 한 거죠. 하고. 그래서 이런 척탁들이 이루어져서 네. 결국은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고 네. 결국 이 합병을 무산시킬 수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서 결국 가결시킨 거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재판들이 쭉 이어졌어요.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제 문영표 전 장관이나 홍한선 기금운용본부장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네. 결국 의결권을 삼성에게 유리하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 받고 징역을 사셨어요. 그렇죠. 징역까지 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이거 너무 어긋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오히려 청탁을 한 이재용 부회장과 회장과 이 삼성의 관계인들은 다 무죄. 청탁을 한 것은 포괄적인 승계 작업에 대해서 청탁을 한 거다. 그냥 잘 봐주세요라고 한 거지. 나 이거 콕 찍어서 이거 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하는데 이거 꼭 찬성해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알아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청탁을 알아서 해가지고 부당하게 압력 행사한 사람들은 유죄지만 이거를 포괄적으로 부탁한 청탁한 이재용 회장은 무죄다라는 겁니다. 진짜 거의 불법 면허증 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이제 이해가 저는 안 가네. 이거를 한 줄로 표현하면 무죄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궤변을 만든 판결이다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궤변입니다. 아니 적당해야지 사람들이 법 감정도 있고 이게 이해가 될 텐데 모두 무죄. 19개 네. 무죄, 23개 무죄. 관련자들 13명 다 무죄잖아요. 무죄죠. 지금 삼성 예. 관련해서. 네. 게다가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은 또 민사를 청구했어요. 본인들도 예. 피해자라면서 갑자기 작년인가요? 굉장히 예. 한참 지났는데 5억 원인가 뭐 민사를 맞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결국 그러니까 삼성에 유리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한 이제 손해를 봤다라는 건데 네. 일단은 그 손해 금액을 추정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5억 원으로 일단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대상이 이재용 회장과 삼성 관계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영표 전 장관과 홍한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 지금 5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작년 9월에 했는데요. 네, 네. 지금 이 판결이 이렇게 이제 무죄로 나와 버리니까 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네. 문제는 이런 거죠. 이재용 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은 다 무죄니까 네. 이제 책임이 없을 거고 네. 유일하게 유죄를 받은 문영표, 홍한선 두 분은 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물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이 불법 부당한 합병을 통해서 이익을 본 이재용 회장은 불법이라고 이제 하면 안 되겠네요. 뭐 무죄 어떻게 판결 보면- 같은 부당한 네. 부당한 합병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이재용 회장은 전혀 손해배상 책임이 이제 없고. 없을 수도 있게 나올 것 같고 그렇죠. 오히려 알아서 청탁을 받아들여서 합병을 찬성해 준 국민연금의 책임자였던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은 민사적 책임을 져서 앞으로 이게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거를 지금 평가하기는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국민연금이 손실을 봤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주가가 이제 항상 움직이는 거라 이제 픽스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5천억에서 6천억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문영표 장관과 홍한선 기금운용 두 분이 5천억, 6천억 물어내겠습니까? 못 물어내죠. 5억도 못 물어낼 분들이 근데 아니 그러면 이제 너무 예. 이게 조금 계속 오늘 이해가 안 간다는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죄송한데 그 엘리엇이 갑자기 생각나요. 예. 엘리엇이 그때 삼성물산의 그 상당한 주주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너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봤어요 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인가요? 아니면 예. 그 정부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했다가 지금 뭐 우리 정부 일부 승소해서 다시 뭐 항소심에서 1심으로 넘어갔다 뭐 여러 가지 기사가 지금 나오는데 복잡하게 이제 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엘리엇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엇이 지금 국제적으로 IASD 지금 소송을 네, 하고 네, 있는데 이 소송에도 이번 판결이 오히려 영향을 줘서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엘리엇이 주장하는 것이 좀 반박될 수 있는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영향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엘리엇한테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거가 네.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엇한테 물어줄 돈은 안 물어줘도 되지 않겠냐라는 좀 또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어떤 부당한 이런 합병 과정에서 외국인 주주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주주를 우리가 또 약간 이제 국익 차원에서는 지금 약간 다르게 보는 그렇죠. 시각이긴 한데 네. 이거는 뭐 굳이 엘리엇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가 손해를 본 거거든요.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고 우리나라의 소액주주도
그 물산에 투자했던 소액주주들이 다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판결이 제대로 나와서 네. 그런 부분들까지 다 바로 잡고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이익을 본 이재용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가가 이재용 회장한테 결국 손해배상을 해가지고 받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이제 꼬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이 이제 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참 이거 오래된 건데 지금 아직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 자체가 비용이에요. 사실 사회적 비용. 엄청난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죠. 국민 연금도 그렇고 네. 엘리엇대로. 네. 저는 이번 판결 보면서 이재용 회장 측이 뭐 당연히 원하던 결과가 나와서 그런 거고 기업이야 그렇고 우리나라 이 사법부가 네. 아니 법을 아무리 국회에서 잘 만들면 뭐 합니까? 거기서 그 틈을 굳이 틈을 그렇죠. 찾아서 그 회장들한테 다 그냥 면죄부 주면 뭐 입법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참 무용하다라는 약간 허탈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도 이제 뭐 우리가 상법 개정에 개정. 대한 뭐 그 이슈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소액주주를 어떻게 보면은 그 차별 대우하고 손해 끼치는 행위를 못하게 하려고 네. 이제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사회는 뭐 이런 이제 조항을 만든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반성해서 그런 새로운 조항을 만들었는데 네. 그 법도 굉장히 선언적이기 때문에 막상 또 재판부에 가면 재판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청탁을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청탁을 이상해. 받아들여서 의결권을 행사한 정부 사람들은 유죄를 유죄를 주고 받고. 청탁한 사람 무죄를 주고 분식회계라는 그 수많은 그 확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합리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무죄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서 네.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법망을 피해가게 만드는 재벌 총수들에게 네. 아 이게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이 되고 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네. 아직도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정말 사법부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인,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를 재벌과 재벌 총수를 여전히 동일시하는 거예요. 진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 사고 방식을 가진 대법관들이 여전히 앉아서 네. 그런 판결을 이번에 준 거다. 네. 참 안타깝죠. 네, 결론은 사법부 물갈이로 가야 되는 겁니까? 모르겠네요. 경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판단이 좀 어이가 없어서요. 네. 사법부가 최소한의 법 감정은 좀 훼손하지 않은 정도로 내렸어야 되는 건데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괜히 죄 없는 이 최이배 의원님한테 막 불만을 터뜨리고 그랬습니다. 최태원 회장 그 인공지능 바이오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다 돼서 다음 주에 우리 한꺼번에 할까요? 예, 네, 최태원 그 회장 관련해서. AI나 뭐 그 요즘 뭐 소버린 AI, 네네네. 뭐 이제 AI 주권 이런 논쟁 그 얘기도 나오고 또 제조 AI, 우리나라 뭐, 제조업 예, 쪽에 이제 관련해서도. 관련된 제조 AI, 피지컬 AI 뭐 이런 부분들 한번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뭔가 이렇게 어젠다를 던지는 거는 굉장히 좀 능하셔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이슈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경제는이었고요.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